자,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언제나 출제되는 거 분리,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러나 종부세는 분리를 과세 안 해요.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만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부세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언제나 출제된다. 자, 그럼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 이제 납세무자는 했죠, 그죠? 했잖아요. 자, 2, 3, 4. 과세표준과 세율로 들어갑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곱하기 세율. 뭐가 나오나요? 산출, 세액. 그래서 이 예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 자, 이 예를 배우는 거예요. 자, 책에 나왔는데 이거는 프린트로 하자고요. 프린트로 하면 간단해. 결국은 이론 정리는 프린트로 끝내는 거예요. 오랜만에 오늘 프린트 나왔잖아요. 자, 기본서 엄청 봤잖아요, 그죠? 프린트로 간단하게 정리해 버리죠. 자, 오늘 프린트. 자, 과세표준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뭐다? 종가세. 과세표준이 뭐예요? 법조문이 뭐다?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과표라라 그래요. 금액 또는 가액으로 결정하니까 과세표준은 세 글자는 뭐다? 종가세, 종량세라고 안 해요. 자, 그러면 재산세 대상은 몇 가지로? 토, 건, 주, 선항. 5개. 항상 5개야. 그럼 이 과세표준은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에. 그래서 개인, 부분,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무조건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에.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다고요?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놓고 토지건축물 주택은 공시가격을 내려줘야죠. 그래서 여기다 뭐를 곱한다? 8글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비율을 곱하면 시가표준액이 떨어져요. 그럼 비율은 몇 프로다? 토지건축물은 70%. 알아들었죠? 그리고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몇 프로다? 60%.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안 붙어요. 왜 안 붙어? 시가표준액을 낮게 발표하니까.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어디에만 붙는 거다?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에만 붙는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이야.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이야. 요즘 표준지 주택가액이 공시됐죠? 이의신청을 막 하잖아. 그죠? 공시가격이 너무 오른 거야. 어떤 지역은 막 50% 이상 올랐어요. 우리 동네는 왜 공시가격이 안 오를까? 안 오를까? 입지가 안 좋은 동네야. 난리 난 거야. 입지 좋은 동네는 막 50%까지 올라갔어요. 결국 뭐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막 이의 신청한다고요. 동네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5억으로 결정됐다. 그럼 5억이 뭐다? 과세표준이 아니라 60% 곱하죠? 그럼 얼마가 과세표준이다? 3억.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저게 과세표준이라고요. 5억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프린트 정리됐어요? 정리됐잖아. 그럼 과세표준 끝. 간단하네요. 그죠?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토지는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죠? 그럼 공시가격을 뭐라 그래요? 6글자로.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 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에.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을 4글자로 공시가격.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또 까먹었으니까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괄호에다가. 단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종부세 대상은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토지, 주택만 대상이에요. 이렇게. 재산세는 5가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다? 일률적으로 몇 프로다? 95%. 투기 목적이니까 공시가격의 95%가 과표라고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리하셔야 돼요. 종부세 대상은 뭐다? 토지, 주택만.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선박항. 집 부자, 땅 부자만 내는 세금이 종부세라고요. 이거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들어봤어. 아주 말이라도 고맙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반드시 종부세랑 비교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간다? 세율. 자, 재산세 세율 구조는 뭐다?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까 다 배웠잖아요. 토지 배울 때. 그래서 재산세 세율 구조는 약자가 뭐다? 비누야. 비누 재산. 그래서 집에 가서 비누로 세수할 때 세율 구조를 기억해야죠.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하나 더 적어.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산세,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비누. 자, 그리고 지방에서는 뭐와 뭘로 나눈다? 법에서 정한 세율을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정한다? 중과세율. 그래서 항상 공부는 표준세율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표준세율은 항상 가감이 가능한 세율이죠. 몇 프로?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 불가피할 때만 적용해요. 그리고 50% 가감했으면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이유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5년간, 3년간 계속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해당 연도만. 자, 나왔잖아요. 자, 종합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이니까 몇 단계? 쉽게 나왔을 때는 3단계야. 이렇게 단계별로 곱해서 더하는 거라고요. 중요한 거는 3단계 쉽게 나오면. 어렵게 나왔을 때는 최저, 최고를 꼭 암기해야 돼요. 최저 몇 프로? 0.2. 최대 몇 프로? 0.5. 그러니까 재산세는요. 1%도 안 돼. 실무에서는 얼마 안 나와. 알아들어서? 그러나 이제 교육용은 뭐다? 별도보다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 목적. 그래서 재산세는 대부분 1%도 안 돼요. 대부분 1% 밑에라고요. 자, 그 다음 별도 합산. 별도 왜 합산해? 누진세율이니까. 역시 몇 단계? 3단계. 자, 어렵게 나왔을 때는 0.2에서 최대 몇 프로? 0.4. 이렇게. 그래서 합산하는 거. 합산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연제구에 투기 목적 땅이 여러 개 있으면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요. 연제구에 사업용 땅이 여러 개 있으면 토지가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가격을 합치는 거는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요? 토지가액을 합산하잖아. 뭐라 그래요? 인세. 나머지는 다 물세입니다.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세금 어떻게 계산해? 주택별로, 물건별로.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상가별로, 물세에 물세. 그래서 인세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인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요?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한다고요. 그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세금 어떻게 계산해? 주택별로 따로따로. 물세니까 법에서. 꼭 암기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종2호. 종2호 3단계잖아. 종2호. 종치는 사람의 직업이 뭐야? 변리사. 숫자 배열 3단계예요. 종2호 변리사. 딸랑딸랑 종2호 변리사. 집 들어갈 때 종 몇 번 치고 들어가는 거야? 3번.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비례세율이죠? 아까 다 했잖아. 아까 다 했어요. 분리과세. 저율과 고율, 농지, 목장, 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몇 프로? 007. 007. 그 다음 공장용지, 공장용지, 염전터미널은 몇 프로야? 0.2. 이러한 세율을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분리는 합산 안 해요. 따로따로. 자, 그 다음 고율분리 사치죠? 고율분리는 사치니까 무조건 몇 프로? 4%. 그럼 가장 높은 세율이 몇 프로야? 부동산은 4%. 가장 낮은 게 007.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잖아.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택이야. 가장 중요한 게 주택.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별장도 주택이고 고급주택도 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 이외의 주택은 초과누지. 0.1에서 0.4, 1%도 안 돼. 중요한 거는 몇 단계? 4단계.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4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최저 1000분의 1, 최대 1000분의 4. 쉽게 나왔을 때는 4단계야. 우리의 아파트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야.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거 반드시 암기하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급주택도 주택이죠? 그럼 고급주택은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밑으로. 법이 뭐다? 별장만 4%. 그래서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이에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무조건 틀려요. 별장만. 왜 이렇게 만들었어? 종부세랑 항상 연결. 이 4%짜리는 세금 폭탄 때렸죠?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럼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처럼 계산했어요. 왜? 종부세로 넘기려고.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에서 4%짜리는 재산세에서 끝나는 거야.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꼭 암기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아파트. 이거는 솔직히 세법을 배웠으면 이거 암기 끝났죠. 지금 이거. 내 아파트. 0.1에서 최대 0.4, 4단계. 이거 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주잖아. 주1, 사랑, 4단계 이렇게. 주1, 사랑, 4단계. 숫자 배열. 그래서 주1을 사랑하자, 일명 할렐루야. 알아들었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택 끝났네. 근데 거기 봐 이제 3번이 개정법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개정법. 개정법이죠. 몇 프로? 0. 몇 프로예요. 최저가. 내려갔잖아. 0.1이 아니라 0.05에서 최대 0.35. 4단계. 뭐만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공시가격 얼마이야? 6억이야. 그럼 6억이 넘거나 다주택자는 주1로 가는 거예요. 1주택자 6억 이하.
무슨 가격? 공시 가격. 세율이 낮아졌어요. 그럼 끝자가 5로 끝나면 맞는 거예요. 끝자가 세율이 낮아졌잖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세율을 낮췄다. 그럼 1주택자는 세금이 덜 나와? 작년보다 많이 나와? 덜 나오겠지. 근데 여기 봐. 공시가격을 또 올려버렸잖아. 공시가격을 막 30%, 50% 올린 지역은 작년보다 더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공시가격도 오르긴 오라야죠. 그죠? 올려야 되는데 좀 점진적으로 1년에 5%만 올린다거나 그죠? 막 50% 우리 동네는 내 아파트는 55%가 올라서 공시가격이 그거 미쳤지 그거 안 그랬겠어요. 그죠? 이렇게 세율을 내려줬잖아. 그 세금을 작년보다 조금 덜 나오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시가격을 절반 이상 올려버렸어. 반드시 주택은 두 가지로 세율을 암기해야 돼. 이건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나온다? 건축물. 항상 문제 풀 때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구분하고 풀어야 돼. 그럼 건축물은 세율이 네 가지로 세분됩니다. 첫 번째, 일반 건축물. 1번. 일반 건축물은 과세표준에 025야. 032 하면 안 돼요. 025. 건축물. 0.25%. 그럼 학원 건물 세율이 몇 프로다? 0.25. 여기 보세요. 학원 건물은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해? 연제구청장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발표하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50억이야. 50억. 그럼 50억의 세율로 가는 게 아니죠? 몇 프로? 70%. 그럼 얼마야? 과세표준은 35억에 025를 곱한다고요. 자, 그 다음 이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사치.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야? 4%야. 무조건 4%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기초야. 그럼 3번은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3번, 4번. 자, 3번은 뭐다? 3번은 C야 C. and.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 and. 공장. 공장이 등장해. 공장용 토지야 건축물이야. 건축물. 토지하면 틀려요. 거기 딱 적혀 있잖아 거기. 그럼 이거는 C. 주거지역 and 공장용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죠. 오염을 배출하니까 2배로 과세합니다. 항상 기준은 뭐야? 025. 025의 2배니까 매년 몇 프로로 과세하겠다? 0.5. 0.5%. 항상 뭐가 기준이 돼야 돼? 일반 건축물. 025. 025의 2배니까 몇 프로다? 0.5%.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가 있다? 중과세율. 뭐를 중과한다는 거야? 뭐를 중과한다는 거야? 토지, 건축물, 주택 중에. 뭐를 중과한다는 거야? 건축물을. 그래서 네 번째는 과밀학 채권이죠? 수도권. 자, 뭐 할 때? 공장, 신증설, 인구가 따라오잖아. 그래서 과밀학 채권, 수도권이에요. 공장, 신증설 할 때는 인구 중과학제를 위해서 몇 배로 중과세하겠다? 5배. 그럼 항상 025의 5배는 몇 프로야? 1.25%. 그래서 중과세 제척 기간은 5년간만 중과합니다. 항상 5년간. 5년. 이게 중과세가 딱 하나예요. 법조문으로. 그래서 건축물은 세율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 이러한 세율을 6글자로 뭐라 그런다?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건축물. 그럼 거기 딱 별 붙인 게 몇 개예요? 박스가. 별이 나와 있는 게. 별이 4개잖아. 별이 4개죠? 4개의 특징이 뭐야? 초과 누진세율 4개죠? 이에만 종부세 대상이다. 세율 물어볼 때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초과 누진세율만 종부세 대상이다.
네 가지는 종부세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례세율은 재산세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 첫 번째 재산세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다? 초과 누진세율 대상으로 과세하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 4개. 3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죠? 주택은 4단계예요. 두 번째는 초과 누진세율 대상만 종합부동산세 뭐다? 대상이다. 그래서 비례세율은 재산세에서 끝나는 거예요. 비례세율은 절대로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4가지밖에 없다. 단 주택은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얘기했잖아. 단 주택은 별장만 4%, 나머지는 초과 누진.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 대상만 무슨 대상이라고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비례세율은 종부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끝났네.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부가징수. 하도 기본서 갖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질려. 이것만 잘해요. 이것만 잘하면 기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프린트 부가징수. 1번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보통징수예요. 납부를 안 했다. 납기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 거야? 가산, 금이 붙어요.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가산금 제도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가산금. 그럼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월할 계산이죠? 납기에 납부를 안 하면 3%부터.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이제 뭐부터? 중과상금. 1월이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 몇 프로부터? 0.75.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을 초과 못한다. 5년까지만. 근데 중과상금은 얼마 이상만 붙는 거야? 30만 원 이상만. 미만은 안 붙어요. 3%는 무조건 붙는다고요. 납기요금에. 그 다음부터 안 내면 1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에 몇 프로? 0.75. 월할 계산하는 거야. 월할 계산. 단 중과상금은 얼마 이상만 붙는다? 30만 원 이상. 미만은 안 붙어요. 이상. 미만은 안 붙는다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 소액 징수 면제. 자,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고지사한잔당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이 포인트예요. 미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에요.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2,000원부터는 어떻게 해요? 징수한다.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고지사 한 장 만드는데 1,5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뒤로 읽으면 뭐라 그랬어요? 미소. 이렇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2,000원. 3 보이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이제 고지사가 날라왔잖아. 이제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이게 정기분이야. 정기적으로 고지사가 날라오잖아요. 정기분. 그리고 수시분이 있어. 그래서 정기분. 항상 납기는 한 달이 아니라 보름이에요. 9월 16일부터. 절대 1일부터 하면 안 돼요. 16일부터 말일. 그 다음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1일부터 하면 틀려. 왜 토지가 9월이에요? 왜 토지가 9월이냐고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그러나 건축물은 합산 안 하죠. 빠르게. 토지, 건축물 뒤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 주택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2분의 1은 7월 16일. 2분의 1은 9월 16일. 7월, 9월만 들어가는 거에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20만 원 이하더라도 뭐다? 2분의 1 보낼 수가 있다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에만. 그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2분의 1이죠?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 쓰는 거라고? 주택에만. 자, 그 다음 2번. 이제 고지서 날라올 때. 항상 이 납부가 징수에서 숫자가 2개 나오죠? 5일이 있고 며칠이 있다. 10일. 자,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과세. 권자.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숫자 정리해야 돼. 5일, 10일.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장. 여러분들 동네는 뭐다? 연제구청장. 자, 고지서는 누구랑 관련이 있어? 과세권자가 고지서 보내주지? 5일.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일이야? 5일이면 연제구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5일. 10일하면 큰일 나는 거야.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숫자니까. 기억이 안 날 때는 고지서 날라왔네. 고지서 날라왔구나. 10일에 속지 말자.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3번. 이게 심화강의입니다. 3번. 신고 의무가 있어. 이게 심화강의야, 이거. 이런 게 지역적인 문제다. 이번 시험에. 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변동이 일어났어. 매수자가 실질 소유자죠?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알아들었나요? 을에게 넘어갔다고요.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잔금이 끝났는데 그럼 고지서 누구에게 날라와? 매도자인 갑에게 날라오겠죠?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갑은 어떻게 하라? 을을 신고하라 이거지.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절대 사유 발생일에 속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신고하라? 6월 10일까지. 과세 기준일이 6하나죠? 6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매수자 을에게 보내겠다 이거지. 신고를 안 하면 갑에게 보내고. 절대 뭐에 속지 말자. 사유 발생일에 속지 말자. 과세 균일로부터 10일. 누구랑 관련된 숫자야? 납세무자. 갑이 납세무자잖아. 근데 실질 주인이 을이잖아. 신고하라 이거지. 억울하면.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죠? 그래도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는 거야? 매도자가? 공부상 소유자가 매도자잖아요. 왜? 자기 앞에 날라오니까 등기를 안 했잖아, 매수자가. 됐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잘 들어요, 이제. 뒤에 거 이해가 돼.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신고를 안 했잖아. 10일까지 하라는데 실질 주인을. 그럼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 그럼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과세권자가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뭐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맞는 지문이죠? 근데 뒤에 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실질 주인을 신고하라 이거지.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과세권자가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그럼 이 매수자는 취득세는 내겠죠?
취득세는 가산세가 붙으니까 내잖아. 그럼 그 자를 실질 소유자로 봐서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등기소가 아니라고요. 시군의 과세대장에 기록하는 거를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런 게 잘 봐두시고 부연설명 프린트에 적으세요. 첫 번째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래.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하면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연설명을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거기 3번 위에 있잖아. 2번 고지서. 자, 고지서 나오는데 2번 토지 나왔잖아요. 자, 토지는 몇 장이 고지서로 발급한다. 한 장. 2번에 절대 각각 한 장 하면 안 돼요. 토지는 원래 몇 장이에요? 여보세요. 토지는 원래 몇 장? 원래 석장이잖아. 종합별도 분리. 토지는 석장이에요. 그럼 석장 따로따로 보내면 납세무자가 불편하지? 무조건 몇 장?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라. 각각 한 장 그러면 틀려요. 토지는 원래 몇 장? 석장. 부자들은 석장이잖아. 무조건 한 장. 그래서 토지는 절대 문제 풀 때 각각이 들어가면 틀려요. 한 장이라고요. 자,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것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물납분납. 물납, 분할납부 제도가 있죠? 자, 물납.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동시 적용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그럼 요건이 충족돼야죠? 물납은 얼마 초과? 1,000만 원 이상 하면 안 돼요. 초과야, 초과. 일명 물천지입니다. 물천지, 초과. 그 다음 부동산으로 대상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어디 것만 받아주는 거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밖에 있는 거 안 받아줘요. 울릉도 거 안 받아줘. 지자체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제구는 어디 것만 받아준다? 연제구 관할 것만. 연제구 옆에 무슨 구가 있어요? 예? 몰라도 괜찮아. 그 동네 거 안 받아줘. 알아들었나요? 연제구 것만 받아줍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물납은 신청해야지. 왜 신청해야 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안 할 수 있죠?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납세무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알아? 10일. 납세무자가 하는 거다. 그럼 이제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줘야죠? 허가는 누가 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허가는 그래서 며칠이부터 5일.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면 평가를 해야죠? 항상 평가는 현재는 과세 기준일 현재. 그럼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야? 6월 1일. 12월 말하면 항상 현재는 6월 1일. 뭘로 평가한다? 시가로. 두 글자가 답이에요. 여기서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얘기한다. 그래서 시가가 뭐냐? 시가는 공시가격을 시가로 뭐다? 본다. 공시가격. 그럼 물납하면 이익난다, 손해난다? 물납하면 이익나, 손해나? 손해난다고. 20, 30% 손해나죠? 그러니까 국세는 물납하는 자가 없어. 폐지. 왜 지방세는 남아있어요? 재산세는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잖아. 그 세금 안 내면 연체이자가 몇 프로부터? 0.75씩 60개월 따라가요. 그냥 물건으로 납부하라 이거지. 여기까지만 알면 돼. 자, 이제 분할납부로 들어갑니다. 자,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가 나오면 요건이에요. 요건이고 초과. 250만 원 초과. 그럼 500만 원 초과하면 틀려요. 3천만 원 초과하면 틀려요. 1억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이 얼마 초과?
250 초과. 자, 그 다음 신청은 안 하는 거야.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납부 기한까지. 네.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내에 신청하면 무조건 예스야. 근데 물납은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10일 전까지. 그 다음 물납과 분할 납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납부 기한까지. 네. 그럼 물납은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자, 그럼 이제 분납 기간은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2개월 이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전부 분납하는 거야? 일부 분납하는 거야? 일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자, 2개월 이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4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분할 납부 세액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죠?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자, 분할 납부 금액 250만 원 초과해서 얼마까지다? 500만 원 이하야, 이하?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 초과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여기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500만 원 초과될 때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50% 이하. 그래서 500만 원 이하와 초과일 때는 뒤에 오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 찍혀 있어 거기.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럼 500만 원 초과는 뒤에 지문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시험은 50%라고 안 나와요. 100분의 50 이하. 50% 하나만 적어놨다고요 지금. 이게 법조문이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반드시 이거 구분해야 돼요. 자, 이제 사례로 들어갑니다. 이제 법조문은 이만큼 분납할 수 있다. 자, 사례로 들어가요. 납부할 세액이 600만 원이야.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이야. 그럼 사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해봐요. 사례로 들어가잖아 이제. 250 초과니까 둘 다 분납할 수 있죠? 네. 그 600만 원은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럼 얼마 분납하는 거야? 300만 원.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럼 납기 내는 얼마 내는 거야? 납기 내는 300만 원 내고.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그 다음 300만 원은 얼마? 50만 원. 250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5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내고. 요즘은 이렇게 출제돼요.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납기 내에 얼마 내고 250만 원은 납부하고 법요건이 뭐야? 250을 초과하는 금액이잖아. 50만 원. 그럼 여기도 얼마 내는 거야? 납기 내 절반 내고. 그 다음 2개월 이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뭐만 정리하면 딱 끝나? 요건. 250 초과. 250 초과해서 500까지는 250을 빼면 50만 원이야. 500만 원이 넘어가면 절반을 빼면 얼마야? 300만 원이야.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고 500만 원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는 250이 아니라 50만 원이야. 250은 납기 내에 내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종부세. 종부세는 뭐 할 수 없다. 물납할 수 없다. 손해나니까.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 단 재산세와 똑같은데 다른 점 딱 하나 뭐밖에 없다.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덩어리가 크니까 분납기간이 6개월이에요. 재산세는 2개월이고 종부세는 분납기간이 6개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재산세, 종부세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종부세는 2개월이라고요. 2개월. 내 얘기하려고. 종부세는 2개월 하면 안 돼요. 재산세가 2개월이고 종부세는 분납기간이 6개월로 연장시켜줬어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으로 들어가면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나와 있죠? 자, 토지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다? 150%. 항상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뭐다? 150. 네? 토지 뭐다? 건축물.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150%. 150%는 분수로 어떻게 된다? 100분의 150. 이렇게. 그 다음 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둘, 셋. 숫자가 어떻게 된다? 3, 6, 6, 초가.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그래서 이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 3억 이하 105%. 100분의 105죠? 그럼 이 뜻은 뭐야? 이 뜻은 해당 연도는 아무리 많이 오르더라도 토지건축물은 50%까지만 올리고 주택은 5%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 중간그룹은 10%까지만 올리고 나머지는 30%까지만 올려라. 그 뜻이에요. 해당 연도 세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전년도보다 토지건축물은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하고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해당 연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100분의 105를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05를 세부담 상한으로 하고 그 뜻이라고요.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주택. 그러나 토지건축물은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150%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아. 150%. 똑같다고요. 종부세는 뭐만 대상이야? 토지,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도 뭐다? 종합합산, 별도합산만 분리는 종부세로 안 넘어와요. 종합과 별도합산은 작년 대비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해당 연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자, 그 다음 재산세는 이렇게 일률적이죠? 일률적이야. 그러나 이제 종부세는 잘 봐야 돼요. 종부세는 2주택. 2주택 이하. 그래서 2주택까지는 0.6에서 세율이 높아. 최대 3%. 중요한 거는 6단계로 올라갑니다. 재산세는 이거보다 낮죠? 주일사랑 사랑이었잖아. 이거는 0.6에서 최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이야.
조정 대상 대2주택이거나 그리고 3주택 이상. 이게 이번에 종부세에서 출제되는 거야. 주택은 이렇게 묶는다. 2주택 이하. 이게 1번이야. 그리고 이게 2번이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하나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 그래서 3주택은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간다? 1.2에서 최대 6%까지 올라. 역시 6단계. 근데 이번에 출제는 이거야, 이거. 이쪽은 대부분이. 자, 제가 지금 세율을 얘기했잖아요. 세율을 얘기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세율. 세율을 얘기했죠? 세율을 얘기했는데,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되느냐? 2주택 이하는 100분의 300이야. 2주택 이하죠? 100분의 15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100분의 300. 이렇게 해서 이 주택은 세율과 뭐를 정리해야 된다? 세부담 상한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자, 적기 힘든 분은 프린트 한번 봐요. 종부세. 자, 오늘 프린트 3번. 자, 뒤에 거 먼저 가보자고요. 자, 세율 정리했죠? 자, 오늘 프린트 3번. 자, 주택 봐, 주택. 주택 봤어요? 1번. 3페이지. 2주택 이하는 0.6에서 3% 6단계죠? 자, 그 다음 2번.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2에서 6%. 중요한 거는 3단계가 아니라 뭐다? 6단계입니다. 6단계야. 자, 그 다음 6번 봐요. 자, 6번. 세부담 상한이잖아. 6번. 봤어요? 세율의 6번. 세부담 상한은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그러나 2번. 3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은 지역 안 따져요. 조정 대상 지역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3%. 아주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확인만 하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은 쉽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이야. 공시 가격에 따라 칠판 보라고요. 단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을 두 가지로 나눠요. 주택은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150%. 그리고 요 두 녀석은 100분의 300, 작년보다 3배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세율도 2예와 2예로 두 가지로 나눈다. 세부담 상한도 주택은 1번과 2번으로 나누고 세율도 1번과 2번으로 나눈다. 내가 칠판을 이렇게 왜 적었어요? 한 번 보고 뒤에 지금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 자, 봐요. 이제 부가세 1페이지로 와요. 자, 부가세다. 자, 부가세는 재산세에게, 납부세에게 20%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부는 제외한다는 거를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심화 강의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그럼 우리가 6번 뭐라고 배웠어요?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다. 이렇게 배웠죠?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 도시지역부는 재산세 아니에요? 여기 봐. 아파트 있어. 그럼 아파트에 대한 뭐를 계산하는 거야? 재산세. 80만 원 나왔어. 이 아파트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또 뭐를 계산하는 거야?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 알아들었나요? 따로 계산하니까 20만 원이야. 그럼 고지서는 재산세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 그래도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그거 들어본 거예요? 안 들어본 거예요?
들어봤잖아요. 그러다 보기 박스바 분납물납 1000만원 250 따질 때는 도시지역분을 박스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니까 포함해서 1000만원이 넘어가면 물납할 수 있어요. 박스 찾았어요? 근데 6번 도시지역분 제외. 뭐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20%면 세금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잖아. 근데 뭐 따질 때 지방교육세 20% 따질 때는 이거 제외하고 얼마만 더 걷겠다? 16만 원. 포함하면은 20만 원이 나오죠? 20% 세부담을 덜어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나머지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만. 자, 그 다음 7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잖아, 이제.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날라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평기세. 그래도 뭐가 같이 따라온다?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이렇게 가끔가다 잘하는 것도 나와요. 집이 있는 분들은 가끔가다가 재산세에 뭐가 들어가? 재산세. 여기 뭐가 포함돼? 도시지역분. 그 다음 지방교육세 20%. 그리고 뭐가 같이 날라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고지서에. 이게 안 되는 분은 집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40%는 집이 없어요.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병기세.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납기가 같으니 원래 따로 보내는 거야. 할 수 있다. 이거 안 까먹는 거 성인이면 알아들었나요? 근데 무주택자들은 집 살 길이 점점점 멀어져요. 그죠? 집값이 내릴 줄 알았는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 분양가가 3억이면 올해는 4억이야.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주택자는 집 살기 힘들다. 자, 공부합시다. 자, 마지막 비과세. 아주 오늘따라 심각하네요. 제발 이거라도 알고 시험에 가세요. 이거 알아야 집 살 수 있어요. 매년 고지서가 날라온다. 재산세 찍어갖고 오고, 그 다음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제외해서 찍어갖고 나오고 금액이, 그 다음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납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합치면 은행에 납부할 금액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비과세. 비과세 나왔네요. 국가 등 자기들은 비과세한다. 근데 1번은 뭐다 이거? 1번은 국가 등이 누구 재산을? 개인 재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우리의 재산을 사용한다. 그래서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뭐다? 비과세. 이득이 없으니까. 그러나 국가가 유료.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1번이 그 얘기를 하고요. 1년 이상 공용 무료 비과세. 단 유료지? 유료. 돈 받잖아, 개인은. 돈 받으니까 세금 내야죠. 1번은 국가가 개인 재산을 사용한다는 지문이에요.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국가가 우리들에게 유료, 돈 주면 유료는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토지 중에 공익상 사용하는 통입니다. 나머지는 뭐다 다 이제 공익상 사용하는 재산이야. 그냥
공익상이니까 법에 열거된 거는 비과세를 합니다. 그럼 땅 중에 몇 개? 도화, 제구, 유지, 묘지. 도화, 제구, 유지, 묘지 나왔잖아. 드디어 묘지에 밑줄 그어. 이건 개인 묘지야. 개인 묘지는 비과세. 그러나 아까 법인 묘지는 무슨 합산으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이거 개인 묘지예요. 다 공익상, 수익이 없는 땅이라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도로. 어떤 도로는 과세한다? 대지 안의 공지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는 제외. 제외는 뭐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돼요. 도로는. 그러나 대지 안의 공지는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제외. 그 다음 제방도 비과세다. 그러나 어렵게 나왔을 때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과세한다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외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1년 미만은 비과세죠. 근데 임시가 뭘로 돌아가? 사치. 사치로 돌아가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과세란 지문은 뭐다? 제외. 사치성은 과세. 그 다음 나왔다. 제한이 아니라 통제보호구역이잖아. 민통선 비과세. 다만 전답과수원 대지는 뭐다? 제외. 전답과수원을 뭐라 그래요? 농지. 대지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공원자연 나왔다. 보존지구. 동식물을 보호하는 지역이죠. 보존지구. 동식물을 보호해야 돼. 알아? 이런 거는 뭐다? 비과세지. 그러나 환경지구는 과세합니다. 보존지구 밑에 있는 게 환경지구야. 환경지구는 어떻게 과세한다? 분리과세로. 보존지구와 환경지구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6번 최종림 시험님. 최종림이 뭐다? 이거 최종림 종이잖아. 종자 생산을 위한 살림을 얘기합니다. 종자 생산을 위해서 살림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종자 생산. 그 다음 뭐다? 시험님은 뭐다? 에? 글자 그대로 샘플님이야. 시험님 이런 거. 종자 생산. 또 시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림을 얘기해요. 시험 연구 목적. 또는 종자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살림은 이런 거 비과세 줘야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7번이야. 철거. 항상 철거는 뭐를 비과세하는 거야? 건축물. 그럼 밑에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 철거. 그러니까 주택이 철거됐다. 그럼 뭐만 비과세하는 거야? 주택이 철거되면 건축물만. 그래서 단 대지는 제외. 그럼 여기서 비과세에서 제외가 몇 개예요? 2번에 제외 있잖아. 4번에 제외 있죠? 좌우간 과세한다는 뜻은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제외. 이런 거를 잘 정리하시라고요. 그럼 재산세 끝났네.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뒤에 보면은 뭐다? 핵심 지문이 나와 있죠? 이거 절대 답 보고 하면 안 돼요. 답 보고 하지 말고 한번 쭉 풀어보고 틀린 거는 점검을 해보라고요. 자, 그 다음 한 장짜리 봐요.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자고. 지금 재산세 끝났어요. 1페이지. 자, 재산세. 자, 배운 데까지만 하는 거야. 재산세 한 장짜리 이거. 조세 정리 프린트 한 장짜리. 이거 솔직히 일주일 동안 10분 정도 봤어요, 안 봤어요? 10분 정도는 봤죠? 못 보면 아침 일찍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빨리 피세요. 이거를 못 찾는구나. 한 장짜리 종리 프린트. 자, 꼭대기 재산세. 자, 재산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시군구.
단 서울은 특별시장과 공동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은 몇 개다? 토, 건, 주, 선, 항. 이렇게 딱 나왔죠? 그래서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합산나는 거는 1번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개별 과세한다고요. 자, 납세 의무자는 했죠? 자, 과세표준. 자, 내려와요. 중요한 거. 자, 과세표준은 개별 과세하는 것도 있고 합산하는 것도 있어요. 항상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토지는 70%예요. 그럼 옆에 종부세를 째려봐야지. 종부세 설명했잖아. 종부세는 비율이 몇 프로야? 95%야. 재산세는 60, 70이고 공부하면서 종부세를 째려봐야 돼요. 95%. 그래서 재산세는 장부가액, 그리고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만 써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안 쓴다고요. 뭐만 쓴다? 토지건축물 주택만. 그 다음 표준세율, 탄력세율 50%죠? 50% 가감할 수 있고 세율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누. 그래서 주택은 4단계. 알아들었죠? 0.1에서 0.4. 근데 1주택은 화살표 개정된 거예요. 끝자가 5로 끝난다고요. 1주택은. 1주택 0.05에서 0.35. 근데 1주택은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이 얼마이야? 6억이야. 이거는 오늘 거기 적을 데 없는 거는 복잡하게 적지 말고 1주택은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이 얼마이야다? 6억이야. 오늘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다? 별장 주택, 고급주택 포함하죠? 그러나 별장이나 사치는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 4%.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토지건축물은 뭐다? 100분의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져요. 3, 6, 초가 130%. 그러나 옆에 종부세를 째려봐야지.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가 있고 300%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는 150이고 2주택이야 150. 주택은 300%까지 올라가요. 모르는 거는 프린트에 나와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재산세로 돌아와요. 자, 거기 별, 기타사항, 농지나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안을 조심해야 돼. 이번 시험에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어디서 농사지어야 돼? 계곡, 분리. 계곡이 아닌 지역은 종합으로 가요. 계곡, 제외는 아니다. 계곡. 그 다음 공장용지가 시에 있을 때 두 가지로 쪼개진다 그랬죠? 주상록에 있을 때는 분리가 아니라 별도합산이에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어야 분리라고요. 그 다음 비과세 나왔네.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 무료로 사용하면 비과세지만 유료잖아. 그럼 유료는 개인은 과세합니다. 그리고 임시 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죠. 그러나 사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그 다음 통제보호구역이 비과세예요. 그리고 철거됐을 때는 뭐만 비과세다? 건축물. 그러나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소액징수면제. 왼쪽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만 가능하다. 1,000초가 왼쪽에 나와 있어요. 왼쪽에. 그럼 부동산은 어디 것만 받아주는 거야? 관할구역. 그리고 252개월 이내죠. 그러나 종부세는
6개월. 옆에 6개월. XX가 뭐야? 종부세 유예. 소액징수 면제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 X가 뭐다? 물납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 숫자 세 가지예요. 250초가 2개월 이내. 종부세는 250초가 6개월 이내. 양도세는 1000초가 2개월 이내. 이거 세 가지를 연결시켜야 돼요. 250, 1000초가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이렇게 연결시키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재산세 나왔잖아요. 자, 꼭대기.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 관련이죠? 그럼 재산세와 종부세는 꼭대기 까만 거.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 항상 우선 배당받는 세금이라고요. 우선 변제. 그럼 우선 변제 받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가 답이라고요. 그럼 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받는 거는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가 답이겠죠?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해요.